바이에른 뮌헨은 보카 주니어스와의 최근 경기에서 2대1로 근소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경기에서 요나탄 타와 스타니시치가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뒷공간이 무너지며 실점하는 장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다. 바이에른의 수비 라인은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보카 주니어스의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수비진을 흔들었다. 요나탄 타는 이 과정에서 공격수를 따라갔지만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스타니시치가 이 공간을 커버하려 했지만 공격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에 제쳐졌다. 공격수는 볼을 앞으로 치고 안쪽으로 이동하며 수비를 완전히 벗겨냈다. 결국 이 상황은 1대1 찬스로 이어졌고 보카 주니어스의 득점이 나왔다. 이 장면은 요나탄 타와 스타니시치가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뒷공간이 지나치게 넓게 형성된 점이 수비수들에게 불리했다. 콤파니 감독의 전술은 높은 수비 라인과 공격적인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가 이 전술 속에서 과도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다. 김민재는 100%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비판이 과했다. 오늘 경기에서도 바이에른은 콤파니 감독의 전술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3백을 구성하며 게헤이루와 라이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많았다. 라이머가 내려오면 요나탄 타, 스타니시치, 라이머로 3백이 형성되었다. 상황에 따라 고레츠카가 내려오며 타, 스타니시치, 고레츠카로 변형되었다. 높은 수비 라인은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며 공간을 확보했다. 보카 주니어스도 수비 라인을 낮추며 바이에른의 공격에 대응했다. 바이에른은 수비 라인을 끝까지 올려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다. 고레츠카가 미드필더에서 내려오면 공격적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때 타와 스타니시치만으로 수비 라인을 유지해야 했다. 라이머가 공격 라인으로 전개되면 타와 스타니시치가 뒷공간을 커버했다. 이 과정에서 두 선수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다. 공격수들이 볼을 잃으면 앞쪽에서 빠르게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뒷공간이 넓게 형성되면 공격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다. 수비수는 공격수가 내려가거나 뒤로 돌아갈지 예측해야 한다. 공격수가 내려가면 볼을 받을 수 있고 뒤로 돌면 공간을 활용한다. 너무 따라가면 뒷공간이 열리고 안 따라가면 공간을 내준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민첩성과 스피드로 이런 상황을 커버했다. 그들은 공격수가 내려갈 때 과감히 압박하고 뒷공간도 따라갔다. 요나탄 타는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와는 다른 스타일의 수비수다. 그는 뒤에서 수비를 조율하며 빌드업에 기여하는 유형이다. 콤파니 감독은 요나탄 타에게도 김민재와 같은 역할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요나탄 타는 불리한 상황에서 수비를 해야 했다. 3백에서 요나탄 타가 중앙에 있을 때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라이머가 측면으로 내려오면 타가 측면을 커버해야 했다.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와의 대결에서 요나탄 타는 어려움을 겪었다. 실점 장면은 이런 상황에서 공격수의 영리한 움직임으로 발생했다. 공격수는 내려오는 척하다가 뒤로 뛰며 요나탄 타를 제쳤다. 앞쪽에서 바이에른 선수들이 압박을 게을리하며 볼을 내주었다. 넓은 뒷공간은 공격수에게 편안한 패스를 받을 여유를 주었다. 공격수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며 요나탄 타를 끌어냈다. 요나탄 타는 따라갈지 뒷공간을 지킬지 고민에 빠졌다. 안 따라가면 측면 공간을 내주고 따라가면 중앙이 열린다. 공격수는 측면으로 이동한 뒤 다시 중앙으로 침투했다. 요나탄 타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한 템포 늦었다. 공격수의 정확한 패스와 움직임은 수비수를 완전히 무력화했다. 요나탄 타는 분데스리가에서 34에서 시속 35km의 스피드를 기록했다. 그의 탑 스피드는 상위권이지만 순간 가속도는 부족하다. 공격수가 민첩하게 움직이면 요나탄 타는 따라가기 어렵다. 이로 인해 뒷공간을 놓치며 실점으로 이어진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요나탄 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넓은 공간과 공격수의 영리한 움직임은 수비수에게 불리하다. 스타니시치도 뒷공간 커버 과정에서 공격수에게 제쳐졌다. 공격수는 치고 나가거나 접는 플레이로 스타니시치를 흔들었다. 스타니시치는 감속하며 대응했지만 공격수의 움직임에 당했다. 결국 1대1 찬스가 만들어졌고 실점으로 이어졌다. 지난 시즌 김민재도 비슷한 상황에서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 그는 뒷공간을 놓치거나 과감한 수비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콤파니 감독은 팀 전체의 문제라며 김민재를 옹호했다. 하지만 매체들은 김민재를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경기에서도 요나탄 타와 스타니시치가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콤파니의 공격적인 전술이 수비수들에게 부담을 준다. 경기 중 콤파니는 게헤이루를 빼고 우파메카노를 투입했다. 우파메카노는 요나탄 타 옆에서 민첩하게 공간을 커버했다. 요나탄 타의 민첩성 부족은 우파메카노나 김민재와 비교된다. 높은 라인에서 요나탄 타의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콤파니의 전술은 한 골을 먹히더라도 두 골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격 올인에 가까운 전술은 수비에 큰 리스크를 초래한다. 게헤이루와 라이머가 올라가면 수비는 타와 스타니시치에 의존한다. 고레츠카가 올라가면 공격수는 5명까지 늘어난다. 코망, 게헤이루, 그나브리, 라이머, 올리세가 공격 채널을 형성한다. 측면과 중앙의 공격수가 많아지며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바이에른의 득점 장면은 이런 공격적 전개에서 나왔다. 라이머가 볼을 잡으면 코망, 그나브리, 해리케인이 움직였다. 올리세가 중앙으로 침투하며 수비를 끌어냈다. 코망이 크로스를 받고 경합하며 볼이 해리케인에게 갔다. 해리케인은 뛰어들며 득점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만들었다. 두 번째 골도 파블로비치, 요나탄 타, 우파메카노의 3백에서 나왔다. 앞쪽에 6명의 선수가 공격 채널을 만들어 수비를 흔들었다올 리세가 패스를 주고 해리케인이 득점으로 마무리했다. 바이에른은 73%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결정력이 아쉬웠. 6번이 결정적 찬스에서 2골만 성공시켰다. 콤파니의 전술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공격에 집중한다. 수비 라인의 리스크는 크지만 득점이 저조하면 문제가 된다. 10번이 공격 기회에서 한두 골만 넣으면 수비가 비판받는다. 오늘 경기에서도 요나탄 타와 스타니시치가 비판받을 뻔했다. 계속된 실점은 수비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비슷한 상황에서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 콤파니의 공격적 전술은 수비수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바이에른은 압도적인 득점으로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 바르셀로나처럼 득점을 많이 하며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승리를 확정짓는다. 콤파니도 득점력을 높여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김민재의 이적설이 나오지만 콤파니에게 그는 필수적이다. 그의 스피드와 피지컬은 뒷공간 커버에 최적화되어 있다. 바이에른은 앞으로도 콤파니의 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수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공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요나탄 타와 스타니시치의 실수는 전술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김민재의 부재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 바이에른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다. 콤파니의 전술은 매력적이지만 수비 안정화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요나탄 타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바이에른의 성공은 공격과 수비의 조화에 달려있다.